지난 시간에 숙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사위 3개 던졌을 때 합, 경우의 수 구해오라고 얘기했었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합이 3일 때는 한 가지고요, 합이 4일 때 3가지, 합이 5일 때 6가지. 여기까지는 다 됐지요? 됐니? 자, 합이 6일 때 10가지. 여기도 됐습니다. 자, 합이 7일 때 요놈부터 주안에 몇 가지? 15가지. 뒤에 합이 8일 때? 15가지. 합이 8일 때? 합이 8일 때? 저 15가지. 틀렸어? 합이 8일 때? 21가지. 합이 9일 때? 25가지. 다시 주하나. 합이 10일 때? 27가지. 다시 김재인. 합이 11일 때? 27가지. 합이 12일 때? 다음? 29가지. 합이 13일 때? 21가지. 14일 때? 다시 제인. 제인 얘가 아니라 주한? 15가지. 합이 15일 때? 10가지. 그 다음 합이 16일 때? 6가지. 17일 때? 3가지. 18일 때 1가지. 됐죠? 너 그거 계속 다시 해라. 나머지는 맞았는데 걔 틀렸다는 거는 합이 8일 때고 7일 때였냐? 8일 때였구나. 8일 때 너 지금 놓친 거 있어, 경호? 네. 알았어? 그거 확인 다시 해. 네. 다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하나 프로라고 얘기했던 게 뭐 있었니? 저 부정방정식 중에서 저거 있었지. 100원짜리, 200원짜리, 400원짜리로 구입하는 경우의 수. 됐어 안 됐어? 됐니? 주한 몇 가지 나왔어? 몇시 안 셌어? 25? 다음 넌 몇 가지 나왔어? 25개. 25 너 몇 가지 나왔어? 29 너 몇 가지 나왔어? 43일. 뭐 이래. 자, 다시 갑니다. 얼마짜리? 100원짜리 또? 200원짜리 또? 100원짜리, 200원짜리 얼마짜리? 그 다음 얼마짜리? 500원? 네, 마지막 문제 바꿨는데 숫자?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얼마짜리? 400원짜리야. 문제 정확하게 안 체크 안 해? 아니 숙제가 2문제였어요. 2개였다고? 네. 뭐? 적어도 하나씩 사용한다. 그 위에 먼저 구하고자 하는 건? 쏘리. 자, 100원, 200원, 500원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 100원, 200원, 500원 먼저 하겠습니다. 100원, 200원, 500원부터 너 몇 가지? 25가지. 너는? 29가지. 너는? 25가지. 너는? 25개? 네가 틀렸겠네?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도 29개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쉬는 시간에. 체크하고 얘기해야 된다. 다음 그 바로 밑에 100원, 200원, 400원으로 만드는데 얘는 각 사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어도 한 개씩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주하나? 25. 다음 뒤에? 43개. 너는? 42개요. 42개. 너는? 43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니까. 자, 100원짜리, 200원짜리, 400원짜리 가지고 얼마 만들어야 돼? 3,000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 100원짜리 X개, 다음에 100원짜리를 X개, 200원짜리를 Y개, 400원짜리를 Z개라고 한다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가 얼마가 나와야 되면 30이 나와야 되고, 됐냐 안 됐냐? 다음 X하고 Y하고 Z는 무슨 수? 1 이상이 무슨 수? 자연수.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누가 얼마일 때부터? X, Y, Z에서 누가 얼마일 때부터? Z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러면 X 더하기 2Y가 얼마 나와야 돼? 26. X 더하기 2Y가 얼마? 26 나와야 되겠지. 그럼 Y가 가능한 게 1, 1
1부터잖아. 1. y가 1 나오면 x는 얼마? 24 2 나오면 x 얼마? 22 그럼 y의 개수만 알면 x의 개수는 무조건 정해질 테니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굳이 나열 안 하고 y의 개수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이 y가 1부터 어디까지 되겠니? 10 2까지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여기 z가 1일 때 몇 가지? 12가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따지는 방법 이해 갔냐? 됐어? 무조건 나열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정확하게 하시라고. 다음 이번엔 z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이때는 x 더하기 2y가 얼마 나와야 되고? 22 그럼 y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할 테니까 y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렇지 10까지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몇 가지? 10까지. 다음 이번엔 z가 얼마일 때? 3일 z가 3일 때. 되냐 안 되냐?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 나와야 되니까? 18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y는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럼 몇 가지? 8가지. 그래서 따져보니까 결국에 z 하나 늘어남으로써 4씩 줄고 그럼으로써 y는 몇 개씩 줄어? 2개씩 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영어 식에서 12, 18 그 다음에 뭐? 6, 4, 2 됐어 안 됐어? 얘들을 다 뭐 하시면? 더하시면 되겠지. 됐냐 안 됐냐? 자 12, 18 더하면 얘 얼마? 30 6, 4, 2 더하면 12 그럼 얼마? 40 두 가지 나와있죠. 됐어 안 됐어? 됐니? 네.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계산 안 되는 거. z가 요거는 얼마일 때의 경우인 거야? 4, 5, 6 z 6일 때잖아. 그럼 x 더하기 2y가 얼마 되니까? 6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는 뭐? 1, 2밖에 없지? z가 7일 때는 돼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확인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니? 완전 순열. 4개짜리 완전 순열. 자기 빤스 안 입는 거. 4명이서 자기 빤스 안 입는 경우 4명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4명의 완전 순열은 몇 가지? 9가지. 5명의 완전 순열은 몇 가지? 40. 그렇지. 44가지. 외워. 4명과 5명은 외워.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몇 명과 몇 명은? 4명과 5명은 뭐 하라고? 외워. 물론 4명도 아니어도 되긴 해. 4개 완전 순열도 셋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나열해 보시면서 아셨을 테니까. 이해 갔니? 경우에서 확인하신 분은 반드시 5개짜리 외우시고요. 4개짜리 기억 안 나시면 나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나열하는 방식을 익히라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 갔어 안 갔어?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9가지 44가지가 틱틱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5명인데 5명 중에 1명은 자기 팬티를 입고 나머지 4명이 남의 팬티를 입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다 잡아내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우는 반드시 뭐 해놓고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몇 명과 몇 명 외우라고? 4명과 5명.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 안 가신 분? 없지요?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뭐냐면 항의 개수.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다항식을 배우면서 그 다항식의 전개식을 배우는데 그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이제 뭘 구하는 경우가 나오냐면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나와. 다시 뭘 구하는 게 나온다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이 항이라는 건 어떤 항이냐면 기본 전제 조건은 서로 다른 항입니다. 표현 이해갔어? 다시 무슨 항이라고? 서로 다른 항이야. 그럼 서로 다른 항이라는 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읽으세요. A 곱하기 B 이런 항과 읽으세요. B 곱하기 A 이 항은 같은 항이야 다른 항이야? 같은 항 그렇지, 같은 항이야. 다음 읽어. A 곱하기 B의 제곱 다음 읽어. A의 제곱 곱하기 B 같은 항이야 다른 항이야? 다른 항 그렇지, 이때는 다른 항이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되게 단순하게 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익히셔야 될 게 항 2개짜리. 자, 이거는 봅시다. 전체 읽읍시다. 시작. A 더하기 B의 L제곱 그렇지. 다시. A 플러스 B의 L제곱 열제곱. 됐냐 안 됐냐? 그럼 A 더하기 B의 열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열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를 몇 번을 곱하는 거야? 10번 10번을 곱하는 거야. 기억나왔나?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B라는 게 10번이 있을 것이고 거기 안에서 A 아니면 B가 나오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럼 A 아니면 B가 나오기 때문에 문자 하나만 기준으로 보면 돼. A만 나오면 A의 몇 승부터? 10승. 그 다음에 A의 몇 승? 9승 9승. 그 다음 A의 몇 승? 8승 A의 몇 승? 7승 이렇게 갈 것이고, 그래서 A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1승 나오고 A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가 10개 나오면 당연히 B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B는 예를 들면 0승인 거야.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럼 A가 9개 나오니까 B는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지. 그럼 A가 빵 개면 B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10개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 하나만 봐도 돼. 왜? 얘들로 구성된 항들은, 이런 항들은 서로 같은 항이야 다른 항이야? 다른 항인 거거든. 그렇다면 어쨌든 개수는 몰라. 이게 몇 개가 A 9승 곱하기 B가 몇 개 나오는지는 현재 몰라. 물론 알 수 있는 방법도 나중에 존재하긴 하는데 그걸 1학년 때 다루진 않거든. 1학년 때 다루는 건 개수를 원하는 거지 앞에 개수를 원하진 않아. 표현 이해갔니? 개수 뽑기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항의 종류가 A만 기준으로 보면 10승에서부터 몇 승까지 나올 수 있어? 0승까지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개가? 11개 그렇지. 11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굳이 우리가 전개를 안 하고도 어떤 항 몇 개짜리에서는 항 몇 개짜리? 2개짜리의 거듭제곱의 전개식은 이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우리는 무조건 알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그렇다면 한 번 더. 그럼 x 플러스 y의 예를 들어서 요놈의 식기가 8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뭐 2x 플러스 y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9개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봅시다. a 플러스 b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다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뭐의 개수? 서로 다른 뭐의 개수? 항의 개수. 근데 쳐다보니까 여기 있는 문자는 누구하고 누구? A하고 B 여기 있는 문자는 누구하고 누구? X, Y, Z 그럼 얘네들이 곱해져서 즉 전개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표현이 이해가냐 안 가냐. 근데 여기 문자와 여기 문자가 완벽하게 뭐해? 다르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직접 뭐 하는 게 아니라 전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틀려. 근데 우리가 전개를 해서 나오는 항이라는 건 이 2가지와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돼? 따로 발생해야 돼? 동시에. 그렇지. 개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동시에 발생한다는 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요. 그렇지, 곱해야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두 가지와 몇 가지를? 세 가지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몇 가지? 6가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도 활용이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y의 3승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이런 식기에 서로 다른 뭐의 개수를 구하여라,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이 완전히 서로 같은 항들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문자가 다르니까. 그럼 x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대부분 어떻게 하면 전개하고 앉아있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항 두 개짜리 거듭제곱은 이걸 활용을 하라고. 그럼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 네 가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몇 가지 나와? 3가지. 그렇지, 세 가지 나올 테니까 네 가지와 세 가지를 뭐 해버리냐? 그렇지,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12가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자, 되셨으면 다음 한번 나와서 지울 때가 어디일까? 이건 뭐 중학교 때 워낙 많이 했으니까.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빠딱빠딱 했었는데 요 놈을 이제 어떻게 간다면 A에서 C로 간다 그랬으니까 항상 라인을 잡아놓고 가. 다시 항상 뭐를 잡아놓고 가라고? 라인을 잡으라고. 라인을 잡으라는 건 A에서 C로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먼저 걸쳐야 돼? B. B를 걸쳐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야. 다시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해라? 나요. 그렇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나열하라.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게 얘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고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될 텐데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개념이 이해갔지요? 그래서 몇 가지? 6가지야. 그렇다면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야. A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턴이라도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거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A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A에서 B 거치면 B 거쳐서 C. C로 가는 경우 또 A에서 A에서 C로 가는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얘가 몇 가지야? 6가지. 6가지야?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야.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가니? 그러면 이 6가지와 두 가지는 더해야 되겠니? 곱해야 되겠니? 더해야 돼. 그렇지. 더해야겠죠. 왜 이 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8가지. 여기까지 됐어? 그렇다면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죠? 여기 지웁니다. 동일한 요 모양 두 번째 그림 요 놈의 식기에서 A 지점에서 C를 거쳐 다시 A로 오는 경우의 수 구하세요. 필기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가지수 몇 가지? 오케이,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됐냐? 몇 가지? 64가지. 너는? 64가지. 64가지. 너는? 64가지. 너는? 오케이. 64가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안 나와. 라인 그려. 라인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64가지. 됐지요? 다음. 이거는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도 했었고요. 중간에 나올 때마다 또 했었습니다.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모작성해라. 표작성. 그렇지, 모작성해라. 표작성. 너씨 내년에 또 질문하기만 해. 이건 또 나와.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시 약수 나오면 무조건 뭐에 대해 약수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모작성해라. 표작성. 표작성해라. 예를 들어서 72의 약수를 구하려면 72를 일단 무슨 분해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하시고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몇 승? 3승 곱하기 3의 몇 승? 2승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걸 가지고 모작성을 해라. 표작성을 해라. 가로와 세로의 표를 작성하는데 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니까 예를 들어 위쪽에는 2에 대한 걸 쓴다면 2의 몇 승부터 반드시 0승부터 다음 2의 몇 승? 1승, 2의 2승, 2의 3승을 쓰시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3의 몇 승부터 0승부터 다음 여기에 3의 몇 승과 1승과 3의 몇 승을 2승을 쓰게 된다면 나올 수 있는 약수의 개수는 가로가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얘네 둘을 모해서 곱한수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2의 0승 3의 0승 곱하면 얼마? 1 됐냐 안 됐냐? 물론 그냥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쓰셔도 됩니다. 물론 얘들은 다 1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다음 2의 1승 곱하기 여기는 뭐? 3의 0승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는 이 가로칸의 개수와 세로칸의 개수를 합친 즉 총 몇 칸이? 12칸이 나오게 되는데 이 12칸은 가로 몇 칸과 4칸과 세로 몇 칸을? 3칸을 뭐 해주면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공식화시키게 된다면 2의 몇 승이 되니까 3승이 되니까 3에다가 얼마? 0승 들어가는 놈 하나 포함해서 플러스 1 하시고요. 됐냐 됐냐? 다음 그 다음에 3에 몇 승 되니까 2승 되니까 2에다가 요 놈을 쉽게 0승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또 더해라? 1 더한 거를 서로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약수의 뭘 구하라고 하면? 총 합 구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모아는 거기 때문에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놈 2의 2승 곱하기 3의 몇 승? 0승 여기는 2의 몇 승 곱하기 3승 곱하기 3의 몇 승? 얘들을 먼저 다 뭐해? 더해. 가로든 세로든 한쪽 방향으로. 그럼 얘들 다 더하면 누가 공통이니까? 3의 0승이 공통이니까 그 다음 묶어내면 시작
2의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승 더하기 2의 2승 2승 더하기 2의 3 2의 3승. 마찬가지로 요 놈의 칸도 다시 봅니다. 얘 곱하고요, 얘 곱하고요, 얘 곱하고요, 얘 곱하지요? 그럼 여기 있는 놈들 다 더하면 누가 공통이니까? 3의 1승 3의 1승 공통이니까 이 부분 동일하게 나올 것이고 요 놈의 식기는 누가 공통이니까? 3의 2승 3의 2승이니까 요 놈들을 다 뭐하고 더하고 되냐 안 되냐? 그럼 마지막 이 세 개를 다시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되겠지? 그랬더니 이 가로가 다 뭐가 되기 때문에 공통되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의 식기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에 다음에 3의 0승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둘을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됐냐 안 됐냐? 물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쨌든 2학년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다시 이것도 외우기 싫고 이것도 외우기 싫다면 무조건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 즉 약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작성해라? 표작성 표작성은 무슨 분해를 먼저 해놓고 소인수 그렇지 해놓고 얘 작성하라고 얘기했어. 됐냐 안 됐냐? 오케이 정도. 자 왼쪽 지우면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다음. 이건 이미 중학교 때 한번 했었는데 정확하게 개념 잡고 넘어만 가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중학교 때처럼 외우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외우는 거는 여기서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야 될 거는 지정해 드리니까. 자, 봅니다. 100원짜리가 6개 있고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1개가 있을 때 이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A, 지불하는 무엇의 수를? 금액의 수를 B라고 한다면, 그래서 중학교 때도 구분해야 될 게 방법과 뭐의 금액의 차이를 두라고 얘기했지.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방법과 금액이라는 건 600원이라는 놈의 식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됐어? 다시 600원을 만들어내려면 지금 있는 돈으로 600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니? 10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6개를 낼 수도 있고 또 500원짜리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1개 내도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럼 600원 만들어낼 수 있지. 즉 방법의 수는, 방법은 이 둘을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 둘을 다르게 보는 거야. 이해 갔다가서 100원짜리 6개 넣는 거랑 6개 내는 방법과 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1개 내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야? 다른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근데 금액으로 보면,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면, 금액은 어쨌든 얘네 둘 다 얼마를 얘기해? 600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어쨌든 둘 다 600원이니까 얘네 둘을 몇 가지로 봐야 돼? 한 가지로 본다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다시 몇 가지로 본다고? 한 가지로 본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무식기를 그래서 보는 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100원짜리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를 다 뭐 할 수 있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100원짜리 6개 중에서도 1개만 낼 수도 있고요. 또 몇 개만 낼 수도 있어? 2개만 낼 수도 있겠지? 또 몇 개 낼 수 있어?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낼 수도 있고 5개 낼 수도 있고 6개 낼 수도 있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100원짜리 6개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냈다 안 냈다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니? 몇 가지? 7가지. 예, 7가지 만들 수 있겠지. 100원짜리 가지고. 예, 갔어. 100원짜리 1개, 2개, 3개, 4개, 5, 6개, 100원짜리 뭐 하는 경우? 안 내는 거. 예, 갔냐? 왜 100원짜리 안 내고 500원짜리 내면 되는 거니까. 예, 갔어. 다음, 그럼 500원짜리 2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만들 수 있겠니? 3가지. 그렇지, 3가지 만들 수 있어. 1000원짜리 가지고선 몇 개 가지 만들 수 있니? 2가지. 2가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돈을 내는 방법은 꼭 100원짜리만 내야 돼? 아니잖아. 1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섞어내도 되지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섞어내도 되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섞어내도 돼. 맞아, 틀려? 표현이 갔냐?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에서는 얘네 둘을, 이 나와 있는 이 3가지 경우가 동시 발생해야 돼? 따로 발생해야 돼? 동시 발생. 그렇지. 그럼 얘네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항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더하는지 곱하는지. 그럼 곱하되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여기서 몇 가지를, 한 가지를 반드시 빼야 되죠. 모두 다 뭐 하는 경우? 네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음, 금액의 수는 가장 기본은 돈만 얼마만 낼 수 있냐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직접 뭐 하는 거냐면 세세요. 이게 제일 속편하긴 합니다. 중학교 때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자, 돈이 이렇게 있잖아?
100원 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200원, 네, 있어요. 300원, 있어요. 400원, 있어요. 500원, 있어요. 600원, 있어요. 700원, 있어요. 800원, 있어요. 900원, 있어요. 1000원, 있어요. 1100원, 있어요. 1200원, 있어요. 다 중간에 빠지는 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100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 2,600원. 2,600원. 600원. 근데 100원부터 시작해서 2,600원까지 낼 수 있어. 1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2,600원. 그럼 연동시키는 몇 가지? 26가지. 그렇지. 이게 제일 속하는 거야. 이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 해라? 바꿔라. 다시 무슨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작은 단위. 작은 단위의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뭐 해라? 바꿔라. 즉 그 얘기는 100원짜리 6개가 있으니까 이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500원짜리 하나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지. 그러면 금액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 맞아 틀려? 금액에 500원을 한 개 내고 100원 한 개를 내면 100원짜리 6개 내면 똑같은 돈이니까 그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굳이 500원짜리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500원짜리를 얼마짜리로? 100원짜리로 뭐해? 바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얼마? 1,100원. 1,000. 100원. 아니, 2,000. 아니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그럼 얼마? 1,600원. 1,600원 현재. 근데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 그럼 1,000원짜리는 얼마짜리로 바꿔? 500원. 500원짜리 바꿔? 근데 그 500원짜리 다시 또 얼마짜리로 바꿀 수 있어? 1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죠. 작은 단위로 바꾸라니까? 금액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다시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다음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 그럼 먼저 가장 큰 단위 작은 단위로 바꿔. 그 500원짜리 현재 몇 개? 다시 작은 단위로 바꿔. 네. 바꿔. 500원짜리 몇 개? 4개. 됐냐? 아 이거 왜 돈을 못 바꿔? 다음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럼 얘 500원짜리 현재 몇 개 있는데 바꿔서 4개. 4개 있는 걸 다시 다 얼마짜리로 바꿔? 100원짜리로 바꿔. 그럼 100원짜리가 총 몇 개? 26개. 그렇지. 그럼 금액은 100원짜리 26개 되는 경우 끝인 거고.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 봅시다. 100원짜리 몇 개? 4개. 4개. 500원짜리 몇 개? 2개. 100원, 단 1000원짜리 몇 개? 1개. 1개. 뭐 깔끔하게 3개 가지.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 100원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4가지. 500원짜리 몇 가지? 3가지. 3가지. 1000원짜리 몇 가지? 2가지. 2가지. 다 뭐하고? 곱하고 여기서 몇 가지가? 1가지 모두 다 지불하는 거 빼줘야 된다 그랬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자 1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200원? 만들 수 있어요. 300원? 만들 수 있어요. 400원?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예, 갔어 안 갔어? 4 빼고 1, 2, 3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600원? 만들 수 있어요. 700원? 만들 수 있어요. 800원? 만들 수 있어요. 예,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뭐해라? 세라고. 900원 못 만들고요. 표현 이해갔니? 그럼 최대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냐면 2,300원인데 그 중에 400원, 그 다음 900원, 1,400원, 다음 1,900원. 1,900원. 더 이상 없지요. 그 네 가지를 뭐 하시면 빼는 게 그냥 끝이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금액이란 개념 자체가. 근데 그걸 중학교 과정으로 다시 바꿔서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바꿔서 하면 100원짜리 가지고 5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위로 바꾸라고 김재인? 작은 단위. 작은 단위. 그럼 얼마짜리? 1000원짜리. 다시 어떤 단위로 바꾸라고? 작은 단위. 500원짜리가 크니 1000원짜리가 크니? 1000원짜리. 그럼 얼마짜리 어떤 단위로 바꾸라고? 500원짜리. 근데 왜 자꾸 1000원을 얘기하고 앉아있어? 정신 안 차려? 다시 그러면 얼마짜리? 500원짜리. 몇 개로? 4개. 4개로 봐.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있고? 3개고. 3개에 100원, 3개에 500원 몇 개가 있고? 4개. 4개가 있어? 됐냐 안 되냐? 이거 하고 방법에서 만드는 거야. 얘 갔어 안 갔어? 어차피 금액식으로 여기서 달리니까. 그럼 0에 몇 가지? 100원 3개에서 몇 가지? 4가지. 4가지. 다음 500원짜리 4개에서 몇 가지? 5가지. 5가지. 둘 뭐하고? 곱하고 다음 얼마를? 1 빼면 19가지 동일하죠. 23에서 4가지 뺐잖아. 2,300원에서.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이해 갔니?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방식이니까 뭐 중학교 때 뭐 기억나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새로 저도 처음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세세요. 이해 갔냐? 됐니? 오케이. 필기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방식이 존재하게 하긴 하지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초딩 방식으로 하세요. 자, 다시 갑니다. 최단거리 어떤 게 기본 개념이냐면 초등학교 때 한번 해보셨을 테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 됐어? 다시 어디에서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가는 방식인 거야. 자, 처음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읽으세요. 지금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데 바로 가거나 또는 이렇게 막 세는 게 아니라 각 점까지 가는 방식을 먼저 보는 거야. A에서 출발해서 여기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가려면 돌아서 가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즉 이 점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거랑 위에서 아래로 들어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근데 얘는 최단거리야? 아니거든. A에서 출발해갖고 오는 거니까.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만 돼? 한 가지밖에 없어. 다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왼쪽과 위 있잖아. 어디는 안 되니? 위는 안 되지. 그럼 A에서 왼쪽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겠네? 그럼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야. 여기까지 가는 건 또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다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이번에 A에서 출발해서 이 점으로 가는데 이 점으로 가려면 방향이 총 4가지 존재하지. 근데 최단거리가 되려면 위나 오른쪽에서 오는 방법은 최단거리야? 아니요. 아니거든. 왼쪽과 아래에서 오는 방법이잖아. 근데 왼쪽과 아래에서 오는 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니? 아니요. 동시 발생 못하잖아. 동시 발생 못해. 그럼 경우의 수는 무조건 뭐 해라? 다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였고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였으니까 이 한 가지와 한 가지를 뭐 해라? 더해요. 더해라. 그럼 몇 가지? 2가지. 2가지. 됐냐 안 됐냐? 한 번 더 갑니다. 이 점까지 가는 방법을 구하게 된다면 이 점으로 가는 건 총 방향 3가지야? 이 중에 최단거리 안 되는 건? 위에서 오는 거 안 되지?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것과 아래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왼쪽에서 오는 거랑 아래에서 오는 게 동시에 적용돼?
안 되지요? 그러면 둘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돼. 근데 왼쪽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오고 있고 두 가지. 아래에서 몇 가지로 오고 있으니까 한 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되냐 안 되냐?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건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몇 가지로? 여섯 가지라는 거지. 됐냐 안 됐냐? 됐니? 자 다시 갈게요. 그럼 저런 모양만 있으면 정말 속 편한데 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건 꼭 모양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A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B까지. B까지 가는 무슨 방법을 구하여라? 최단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또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렇지. 먼저 항상 가생에서부터 따라 들어가야 돼. 표현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어 안 됐어? 다음 다시 잘 봐. 여기까지 가는 건 그럼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야. 됐니? 다음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위에서 오는 게 지나버리냐고. 아니야 뒤에서 오는 게 지나버리냐고. 아니야 생각하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12가지. 그렇지 12가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요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최단거리예요. 이해 갔니? 그럼 꼭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A에서 B를 가는데 A에서 어디를 가는데 B를 가는데 반드시 P를 거쳐서 가는 경우 P를 지나야 한다.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반드시 누구 지나야 된다고? P. P를 지나야 돼. 그러면 아이 자 컴 끌게 해볼까?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P 거꾸로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 틀려. 이게 의미 있냐 없냐? 없지요? 그럼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는?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럼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럼 몇 가지 오는 건? 열 가지. 그럼 A에서 P까지 갔지. 그 다음 이제 P에서부터 다시 어디까지 가면 돼? B까지. 그렇지. P에서부터 B까지 가면 돼. 그럼 여기서 가는 거니까 여기나 이런 지점들은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열 가지. 10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열 가지. 10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몇 가지? 스무 가지. 20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열 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서른 가지. 그렇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최단거리 어떻게 가는지는 계속해서 이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초딩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정답?
자, 되셨으면 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봅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부 때 했던 기본 유형의 마지막입니다. 영역 색칠하기. 영역 색칠할 때는 반드시 문제 내용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 내용이 항상 바뀌니까 그거 문제 읽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신 일단 전제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접한 게 많은 영역부터 시작을 하시고, 됐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인접한 게 뭐한 거부터? 많은 거부터. 그 다음 그 처음에 색칠을 시작한 영역이 있지. 걔랑 인접한 거 중에 또 많은 것부터 색칠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다시, 이건 얘기해줄 테니까. 다시, 인접한 게 많은 영역을 시작을 해? 그럼 시작을 하면서 그 색칠한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랑 뭐한 놈이 있어? 인접한 놈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놈들 중에 뭐한 거부터? 많은 거부터 칠하라고. 뭔 소린지 이해갔냐 안 갔냐? 인접한 게 또 많은 거부터. 자, 그럼 그 얘기는 봅니다. 먼저 인접한 게 많다라는 거, 지금 A라는 지역을 보게 된다.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영역이 구분되도록 색칠을 하라 그랬는데, 문제를 읽으라는 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야. 같은 색을 뭐 할 수 있다? 여러 번.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니까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해서 보면 이제 인접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A라는 놈의 식기는 옆에 붙어있는 영역이 B하고 C 몇 개야? 2개. 2개야. B라는 건 인접해 있는 게 몇 개야? 3개. 3개야. C라는 건 몇 개야? 3개. 3개야. D라는 건 몇 개야? 2개. 2개야. 표현이 갔어? 이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인접한 게 가장 많은 건 누구하고 누구니? B하고 C. B하고 C니까 누구든 아무거나 시작을 해도 돼. 표현이 갔어? 그럼 누구 먼저 할래? B부터. 오케이. B를 먼저 칠합니다. B를 칠하지? B를 칠한 다음에 이제 B에 인접한 것 중에 뭐한 걸 먼저 칠하라고? 인접한 게 많은 거. 표현이 갔냐 안 가냐? B를 칠한 다음에 바로 A를 칠하는 게 아니야. B를 칠한 다음에 그 중에 많은 거. B에 인접한 것 중에. 그럼 누구 칠해야 돼? C. C를 칠하는 거야. 됐어? 그럼 B 칠하고 C 칠했잖아? 그러면 이제 C에 인접한 것 중에 많은 거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 뭐가? 둘은 또 동일하지? 그땐 아무거나.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누구 아니면? 누구 할래? A. A하고 또 D. D. 이렇게 색칠하라고. 그럼 B부터 칠해. B에 몇 가지 색깔 칠하라고 했으니까? 5가지. 5가지를 칠해. 그러면 여기에 5가지를 칠했어? 그럼 C에는 B하고는 영역 구분해야 되니까 같은 색깔 칠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몇 가지 칠해야 되니? 4가지. 그렇지. 4가지 칠하면 돼. 됐냐 안 됐냐? 4가지 칠하고요. 다음 B에 5가지, C에 4가지 둘을 색칠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색으로.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3가지. 그렇지. 3가지 색칠할 수 있죠? 됐니? 다음 C에 색칠할 수 있는 건 여기 A 3가지 색칠했습니다. 그럼 C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지? 3가지. 그렇지. 이때 3가지라고. 왜? 같은 색깔 사용 가능하니까. 얘네 둘과 다른 색만 색칠해주면 될 거거든. 그럼 여러분 보시기는 이 5가지, 4가지, 3가지, 3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야 돼? 따로 발생해야 돼? 동시에. 그럼 얘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은 잘하시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이해갔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먼저 필기 하시기 전에 1009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09번. 1009번.
자, 1009번 답 풀었지요? 1009번. 자, 다 같이 몇 가지 나오니? 시작. 540까지. 그렇지. 거기까지는 다 됐지요? 뭐 이건 기본 유형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요 놈을 지금 따로 그냥 빈 공간에다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생각하자. 네 가지. 자, 나 구했어. 자, 요놈 짱. 너부터. 예찬. 예찬이 아니라 뭐야? 왜 자꾸 이름이 갑자기 까먹어. 너부터 해, 그냥. 72개. 72가지. 다음 제이. 48개. 48가지. 다음 앞에 108개. 108개. 너는? 어? 뭐? 빨리 해. 나머지 필기하고 있어라.
144. 자, 보겠습니다. 보지요. 일단 나머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고 가장 일반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72가지야. 됐어? 가장 일반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72가지야. 대부분 72가지야. 72가지를 넘어가서 뭐 140 몇 가지라든가 100 몇 가지는 모르겠고 48가지는 아마 중간에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 중에 그건 정확한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잡아낸 것 같은데 그건 조금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봅니다. 가장 잘못된 풀이는 지금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부터? 영역 확인하라 그랬지. A 몇 개? 2개. 2개. B 몇 개? 2개. 2개. C 몇 개? 2개. D 몇 개? 2개. 이렇게 2개인데 이때 얘를 내가 뭐라고 지금 정해놨어? 특이한 유형이라고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신 시험에서 나오면 이 유형은 무조건 잡아내야 돼.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아. 솔직히 이거 완전 정말 딱 하나의 유형이니까. 이거 안 나오는 게 좋아, 이런 거. 근데 주면 뭐 학교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경우에 독특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A하고 C는 서로 영향을 안 끼쳐. 맞아, 틀려. B하고 D도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즉, 2개의 영역이 4개의 영역 중에 둘이 서로 영향을 안 끼쳐. 다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둘이 서로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쳐. 먼저 잡아야 될 건 그건 거야. 그럼 잘못된 경우라는 건 당연히 어쨌든 아무거나 치라니까 A를 치라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B하고 D 중에 하나 치라면 되니까 B를 치라고.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B 칠하면 당연히 누구 칠해야 돼? C 칠해야 될 것이고 C 칠한 다음에 당연히 D 칠하면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냐? 그럼 A에 4가지 칠할 수 있고요. B에 몇 가지를? 3가지 칠할 수 있고요. 그럼 C에 몇 가지가? 3가지. 3가지 칠할 수 있죠? 맞아, 틀려? 4가지 칠해? 3가지 칠해? 그럼 C는? 3가지. 3가지 칠해야지. 맞아, 틀려? D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2가지 칠할 수 있어. 몇 가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4, 3, 3이 곱해서 70이야. 너 100 몇 가지 어떻게 나왔어?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마지막 D 3 나오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얘도 얘네 둘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될 거야. 너 여기 마지막 3 했다며. 이해 갔니? 아마 48은 너는 여기서 여기 4, 3, 2로 갔을걸? 둘의 경우를 쪼개서 봐야 되는 게 정확한 풀이인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왜 이게 잘못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역을 색칠할 때 표현이 가서 우리가 그대로 A, B, C, D 이걸 칠하는데 색깔을 지정해서 해줄게. 자, 빨갱이를 칠해. 파랭이를 칠해. 빨주노초 할까? 빨주노초로 칠합시다. 빨갱이 칠해. 주황이 칠해. 됐어? 여기에는 누구를 칠해도 돼? 빨갱이를 칠해도 되고 안 칠해도 돼. 그래서 3가지야. 아마 48가지는 여기 빨갱이 안 칠했을걸? 이해 갔니? 됐어? 그럼 너하고 너의 지금 잘못된 그 지점 거기가 뭐냐면 얘를 빨갱이를 칠하게 되면 여기는 3가지 칠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요 놈이 노랭이를 칠하면 이때는 제가 얘기한 몇 가지가 돼야 돼? 2가지가 돼야 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런데 이걸 같은 색이 들어가냐 다른 색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기 경우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럼 이걸 그대로 하나 3으로 해놓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다시 A, B는 그냥 가. 근데 여기가 이 3번째 빨주는 그냥 가고 얘가 빨갱이냐에 따라 여기 3가지가 돼야 된다고. 같은 색이면 얘 3가지 칠할 수 있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른 색이면 얘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근데 이 3가지 안에는 같을 때 다를 때를 다는 거야. 근데 이 경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을 때와 다를 때에 대해서 여기가 바뀌어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똥참 이해 갔어? 아 이제 기억난다. 짱똥참. 네. 기억나냐? 이해 갔냐고. 네. 표현 이해 갔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를 이 유형을 풀이를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지금 다시 둘둘둘둘인데 서로 마주보면서 두 개가 서로 대칭형으로 마주보고 있다 그랬잖아. 서로 영향을 안 끼치고 둘이 영향 끼쳐 둘이 영향 안 끼쳐.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주면 돼. 결국에 A하고 C가 서로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고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고 A하고 C가 서로 무슨 색깔을 칠할 수 있고 다른 그렇지. 그 경우에 따라서 이 D칠하는 경우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 둘을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요 놈의 식기는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 A하고 C가 무슨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러면 당연히 A하고 C를 먼저 가야겠지요. A가 몇 가지 칠하면? 네 가지 칠하면 C는 무조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같은 색깔 칠해야 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얘네들 뭐하고? 곱하고. 다음 A하고 C가 무슨 색이라면? 다른 색. 다른 색이라면 그럼 A, C 또 먼저 가는 거야. A 몇 가지? 네 가지. C 몇 가지? 세 가지. 자, 다른 색깔 네 가지, 세 가지 칠했어? B에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D에 몇 가지? 두 두 가지. 가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얘들 또 뭐하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다양. 그렇지. 이제 경우 나눴을 때 더하는 거 이해 갔죠? 또는의 개념입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식은 얼마? 36 나올 것이고 다음 요놈이 얼마? 48 나올 거고 얘는 너는 보고 요거 하나만 했을 텐데 같은 색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뭐하면? 더하면 몇 가지? 84가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간 사람? 없어? 없냐? 오케이 정답! 자 그러셔서 다음 시간 숙제는 175쪽까지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등교재 클리닉 할 거니까 제발 기본 내용 노트 보시면서 다시 정돈하셔가지고 중등 내용들 자꾸 경우 나열하는 거 습관화 시켜라. 이해 갔니?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 고등과정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으면 클리닉 강의실로 가세요.